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련된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인도명령 결정으로 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명도 소송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민사집행법에만 근거가 있습니다. 대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도명령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갑과 을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갑 공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위 공유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지분경매에 해당하죠. 지분경매에 해당한 매수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을도 하나의 소유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공동소유죠. 그래서 을이 임차인 관련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을도 하나의 소유권자, 지분경매에 취득한 매수인도 갑의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도 소유권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와 소유권자는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제한이 받는 지분경매에 취득한 자는 공유물 분할 경매를 인한 환가 경매를 신청해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단 한쪽의 당사자인 소유자의 개념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매수인은 다른 한쪽의 공유 지분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자, 다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건 명도 소송이죠.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도 소송에 대한 판결, 집행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인도명령 신청 절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 있는 집행권을 얻게 된 경우라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래서 명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강제 집행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면 되지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아무런 법률상의 실익이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로 가야 되겠죠. 자, 다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더랍니다. 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한 후에 배당 기일이 잡혀지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부동산 인도명령은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금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인도명령은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입과 동시에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발령할 수 있습니다. 자, 배당 기일만 정지가 되겠죠?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일만 정지되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이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다음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로는 인도명령 발령 전체가 되는 절차에 관련된 요건에 흠이 있어야 되거나 인도명령 심리 절차에 관련된 흠이 있거나 다음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상의 흠이 있거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 권한에 있다는 것을 존재 한정되어 경매 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순전히 절차상의 요건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 권한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경매 절차에 관련된 그 경매 절차상의 전체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 관한 흠을 다투지 말고 점유자는 자기가 정당의 점유권은 있는지 또는 인도명령 발령 전체가 되는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는지 인도명령 심리 절차에 흠이 있는지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인 흠이 있는지 인도명령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 권한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존재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경매 절차 전체의 고유의 절차적인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입한 후에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절차가 아주 간소화됩니다. 자, 경매 절차에 대한 흠을 다투면 안 되죠. 자기가 정당한 점유가 있는지 여부만 다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발령 그 문서상의 절차적인 흠이 있는가를 다투면 됩니다. 경매 절차 전체의 고유한 절차적인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의한 인도로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미 경매 낙찰받은 매수인이 이미 인도명령에 의해서 부동산의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명령 절차에 의해서 인도명령 받았으면 다시 제3자한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명도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로 가야겠죠. 자,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의해서 인도로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 하면 명도소송으로 가야겠죠.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제도는 중복해서 또 여러 번 수차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금 납입과 동시에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에만 근거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야, 명도소송에 대한 채권 제3자의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는 명도소송이 있죠. 자, 연체가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또는 점유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할 때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자,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의해서 인도로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련된 판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련된 판례를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면 갑과 을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갑 공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위 공유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공유문의 보존 행위로서 위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 있는 집행권을 얻게 된 경우라면 다시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다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에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부동산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는 1번 인도명령 발령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2번 인도명령 심리적 절차의 흠, 3번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인 흠, 4번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 권한의 존재에 한정되며 기타 경매 절차 전체의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자,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의한 인도로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는 후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다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상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련된 판례를 여러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